안녕하세요.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계산기 프로젝트 일곱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0.1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0.1을 찍으면 0.1 이렇게 나오지만, 자, 소수점 100자리까지 달라 이렇게 해보면 이상한 숫자들이 찍힌다고 했죠. 찌임법의 수 0.1은 그 뒤에 자리에 숫자까지 달라고 하면 0.1, 0000000 이렇게 0으로 0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달라고 하면 이상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0.1로 보이지만 사실은 0.1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랬죠. 그 소수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수로 위치가 애매하네요. 자, 만약에 0.1이 우리 눈에 보이는 0.1이 사실은 0.1이 아니라면 엄밀하게, 자, 그렇다면 0.1 플러스 0.2는 0.3하고 같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펄스로 나오죠. 펄스. 자, 그래서 0.1 플러스 0.2는 0.3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 문제가 이 소수점인 경우에 이진법으로 표현을 하고, 무한소수가 나오죠. 이진법으로 무한소수가 나오죠. 십진법으로는 유한소수이지만 이진법으로는 무한소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적당한 곳까지 잘라서 근사값으로 대치를 하는데, 그 값이 이제 요게 된다 그랬죠. 0.1을 십진법의 수죠. 보통 이걸 생략을 하는 거죠. 생략을. 이거는 십진법의 수로는 10분의 1인데 10의 1승분의 1이죠. 10의 1승분의 1. 근데 이거는 이진법의 수로는 0.0 그리고 0011, 이 부분이 무한히 반복된다 그랬죠. 마디가 돼서 반복 마디죠. 이진법의 수로. 그러면 이거는 2의 1승분의 0 플러스 2의 2승분의 0 플러스 2의 3승분의 0, 1, 2, 3, 네, 여기도 0이네요. 플러스 2의 4승분의 1 플러스 2의 5승분의 1 플러스
플러스 2에 55승분의 0 자, 플러스 이렇게 이게 보시면 요 부분만 보시면 이게 1승자리, 2승자리, 3승자리, 4승자리, 기본적으로 이게 5승자리 이렇게 처리를 하죠. 자, 4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4로 나누면 이거는 나머지가 2이고 3이고 0이고 1인데 55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죠. 4, 1은 4, 15, 4, 3, 12 이렇게 빼서 3이 남죠. 그래서 이쪽 계열인데 그러면 0이 있는 거잖아요. 0이 그죠? 55가 있는 곳에 여기에 숫자는 0인 거죠.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표현인데 무한히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컴퓨터라도. 그래서 적당히 잘라야 되는데 여기까지 자른다는 거죠. 여기까지. 자, t를 버리고 근사값을 취하는 것이 근사값이죠. 여기 이제 근사값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2의 55승으로 통분을 해야 되는 거죠. 2의 55승으로 통분을 하면 0이 되고, 자, 하나로 통분했다고 할까요? 통분을 하면 2에 55승분의 이거는 뭐 곱해봤자 필요가 없고 0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이게 2의 55승이 분모가 되려면 2의 51승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그리고 2의 55승이 되려면 2의 50승을 곱해줘야겠죠. 1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0까지죠. 자, 2의 몇 승, 이거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1이 어떻게 있든 짝수가 곱해질 텐데, 이 분자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여기가 1일 때 홀수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는 2의 몇 승을 곱하지 않고 그 자리에 0인지 1인지 이것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가 1이라면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분자가 분명히 짝수란 말입니다. 분명히 짝수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요 위에 사용하는 숫자로 홀수를 사용했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클래스 말고 함수를 한번 테스트 숫자를 하나 얻어낼 텐데 어떤 숫자냐면요, 자, 0.00011 요게 이진법의 수로 계속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55개 전체가 55개가 되도록 하려면 0011이 몇 번 나와야 될까요? 55 4로 나누면 4 1은 4 55 4 1은 4 15 4 3 12 약간 모자라니까 4 4 16
14번은 해야 되겠네요. 자, 0, 0, 1, 1 이거를 14번, 그러면 56개가 생기네요. 이거를 A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 0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냐? A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 호출해 볼게요. 자, 모델에 속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호출합니다. 자, 요 0을 하나 놔두고, 요 0을 하나 놔두고, 뒷부분은 0012를 0011, 0011 이거를 14번 반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총 개수는 56개, 57개가 되죠. 그 중에 55개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B는 A에 처음부터 55 이렇게, 그러면 55개의 원소가 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2의 1승을 곱하고,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2의 1승분의 0 플러스 2의 1승분의 0 플러스 2의 2승분의 0 플러스 2의 3승분의 1 플러스 이렇게 갈 텐데, 그래서 2의 55승분의 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이고, 그러면 그 리스트의 0번째 자리는 2의 1승을 곱하고, 1번째 자리는 2의 2승을 2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2승, 이거는 2의 마이너스 3승, 이거는 2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분을 하게 되면 2의 1승분의 0이라는 거는 통분을 하면 2의 55승으로 통분하면 0 곱하기 2의 54승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2의 2승분의 0을 통분하면 2의 55승분의 0 곱하기 2의 53승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돼서 각각의 분자가 생길 텐데, 그 분자들을 한번 다 더해 보자는 거죠. P 자, 덧셈이 필요하니까 0으로 놓고요. 축적을 해야 되겠죠. 뭘 하냐면, 자, B의 각각의 수를 읽어 드리고, 여기에 뭘 곱하죠? 2의 0승에는 자, 곱하기 2에, 자, 0일 때는 자, 55승으로 통일시켜야 된다 그랬죠. 55승으로. 그러니까 0일 때는 55, 여기 이에 54승, 이게 1승자리, 2의 1승자리니까 2의 1승분의 1자리니까 2에 통분을 한다면 2의 55승분의 곱하기 2의 54승이죠. 그죠? 그러니까
i가 0, 1, 2, 3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올 숫자는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4, 53, 5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i와 n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i와 n 사이에는 이건 일단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근데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0부터 시작을 하네요. 등차 수열은 54 플러스, 자, 이게 대문자 i라고 합시다. i 플러스 1은 이쁘게 써봅시다. i 플러스 1은 1, 2, 3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i가 이렇게 갈 때 이 n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플러스 i-1 대문자 i-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즉 54 플러스, 자, i는 i 플러스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54 그리고 이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이 54라는 거는 55 마이너스 1이죠. 55는 뭐예요? 55는 요 b의 랭스죠. 그죠? 따라서 b의 랭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return mySum 이렇게 하면 찍어볼 수 있겠죠. print 실행 아직 구해놓지 않았네요. p랭스를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재사용하니까 여기에다도 사용을 하고 여기에도 사용을 하고 그러면 되겠죠. 자, 이거죠. 이거 분모를 2의 55승으로 통분을 했을 때 나누기 2의 55승 이거죠. 자, 어차피 파이썬이 계산을 잘 못해줘요. 윈도우즈 계산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V 나누기 2의 55승 이퀄. 자, 이렇게 나오네요. 복사를 해서 기억을 해 놓겠습니다. 이게 윈도우즈 10 계산기에서 나온 결과예요. 이거 한번 찍어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는 파이썬이죠. 파이썬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거는
0.1 그죠? 10진수 0.1에 대한 뒤에 소수점 100제짜리까지 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이게 파이썬, 이것도 파이썬이죠. 요거하고 관련된 것 같죠. 자, 밑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뭔가 0.1보다 모자라게 나온 거죠. 0.1보다 모자라게. 근데 얘는 0.1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살짝 얘를 살짝 하나 키워보자 이거죠. 분자를 아직은 이렇게 0.1보다 작게 나왔으니까 0.1 자 하나만 키워보겠습니다. 분자를 살짝 하나 키웁니다. 7 0.1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0.1로 이건 0.1로 표시가 안 되죠. 이거 0.1로 표시가 안 되죠. 이걸 여기로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자, 0.1을 그 뒷자리에 쭉 달라 그러니까 이상한 숫자를 넣었는데 이진법으로 고쳤을 때 결과는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0.99998로 이렇게 찍히고 계산을 하면 그래 살짝 분자를 살짝 높여 봤더니 0.1로 찍혔죠. 뭐가 더 좋아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 두 값에 대해서 소수점 100제짜리까지 달라고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값도 소수점 100제짜리까지 달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자, 윈도우즈 계산기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산 안 했죠. 이 계산은 이거에 관한 거죠. 윈도우즈 계산기로 7 살짝 올린 값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컨트롤 V 나누기 2에 55 이퀄 이렇게 나오네요. 비교하기 이쪽에 됐을까요? 윈도우즈 10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한 건데 이 계산은 이걸 사용한 거죠. 그리고 0.1에 대해서 소수 100번째짜리까지 달라고 하면 파이썬의 경우에 이게 나오죠. 여기까지만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파이썬이죠. 이게 뭐죠?
0.1을 그죠? 0.1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가장 유사한 게 뭐죠? 바로 요거죠. 요거 여기까지 갔죠. 자, 이거는 0.1 이것도 반올림하면 여기서 반올림하면 0.1이 되겠죠. 파이썬은 이 어떤 원리가 있겠죠. 왜 원래는 2의 55승까지 통분하면 이 값이 나오는데 7을 사용했는지. 자, 어찌되었든 이만큼의 숫자나 어쨌든 그 근처까지 우리가 값을 얻어 본 거죠. 요렇게 계산해서 자, 이 값을 사용할지 선택이 문제인데 파이썬에 이 값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이 찍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값인 거죠. 요 값을 사용한 거죠. 실제 계산은 이거 나오는데 어차피 근사값이니까. 자, 그러면 자, 요러한 숫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기능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약간의 일을 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QR 포지티브 인테저를 구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 SA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이쁘게 입력을 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0.0을 이렇게 아니다. 지금 정수니까 마이너스 0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플러스 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0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자열로 반드시 0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그거를 int로 바꿨을 때 0하고 같다고 보면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자, 마이너스 0이라는 문자와 0이라는 문자는 같지가 않다는 거죠. 펄스가 나오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플러스 0이라는 것도 플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이렇게. 그러나 int를 취해주면 숫자 0과 같아질 수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여기는 true가 나오죠. 그래서 0이라고 예상되는 나누는 수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0이라고 예상되는 게 들어올 때 예외치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방식이 이쁘게 문자 0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0 문자 플러스 0 문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좀 살짝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자, 어찌되었든 이게 이제 좀 개선을 한 거죠. 어찌되었든 개선을 했지만 어찌되었든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죠. 이 셀프 QR은 Q가 엄청나게 아니 여기 보면은 A분의 B
내부적으로 Q로 구할 때 이걸 사용하는데 B가 엄청나게 크면 지금 파이썬이 잘못된 값을 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QR 어떤 경우였죠? 98765431 시 엄청나게 크게 이게 큰지 안 큰지는 모르겠지만 핵은 10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같이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나누는 수 101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죠. 문제가 되죠. 또 99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또 음수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죠. 이게 작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77을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잘 나오죠. 그러나 이게 잘 나온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QR을 리턴하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QR을 구하기 위해 목 Q를 일단 구하는 셈인데 이 분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분수에서 소수점이 생겨나면 소수점은 이진 분수로 근사값을 취할 것이고 근사값을 취한다는 것은 정확한 값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몫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을 3으로 나누면 3의 6 빼서 1 이게 목과 나머지가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의 등식이 하나 성립해서 7에서 6을 빼주면 1이다. 근데 6이라는 거는 3 곱하기 2인 것이죠. 이거는 7은 3 곱하기 2 플러스 1이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3이 7 속에 몇 번 들어있냐 2번 들어있다는 거죠. 2번. 그래서 7에서 3을 0번 빼면 7일 것이고 한 번 빼면 4가 되겠죠. 2번 빼면 1이 되고 3번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음수가 나오면 안 되죠. 음수가 나오면. 그래서 이 뺀 횟수가 몫이 되는 거고, 그때 뺐을 때 이 남아있는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8이라면 8 속에 3이 몇 번 들어있을까요? 빼보면 되겠죠. 0번 뺐을 때는 8이 되는 거고 1번 빼면 3을 한 번 빼주면 5가 되겠죠. 2번 한 번 더 빼주면 2가 될 것이고요. 3번 빼면 자 3을 한 번 더 빼준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겠죠. 그럼 몫이 2가 되고 몫이 2가 되고 그때 이 값이 또 나머지가 되겠죠. 실제로 8을 3으로 나누면 몫은 2고 3이 6 나머지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합시다. 0번 빼면 6이고요. 한 번 빼면 3이고요. 한 번 더 빼면 2번 빼면 0이 되겠죠. 한 번 더 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몫이 2고 나머지가 0이 되겠죠. 3인 경우는 어떨까요? 3을 3으로 나눈다. 자, 0번 빼면 아직은 3이고, 한 번 빼면 0이고, 또 한 번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죠. 요게 몫이 되고, 이게 나머지가 되겠죠. 무슨 얘기예요? 3을 3으로 나누면 몫은 1, 3일은 3 빼주면 나머지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분수를 다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my qq 이렇게 합시다. b a 인테저만 일단 다룹시다. 포지티브 인테저. 프라이빗으로 할까요? 자, 언더바를 2개 주면 프라이빗 멤버 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만 주면 뭐죠? 하나만 주면 프로텍트가 되죠. 프로텍트드.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프라이빗은 이제 이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거고요. 액세스 모디파이어라고 하죠. 저는 접근 지정자라고 액세스 모디파이어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뭘로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일단 써놓겠습니다. 프라임 멤버 펑션이죠. 언더바 2개로 시작을 하면 프리픽스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언더바 하나로 시작을 하면 상속 가능한 멤버 함수가 되겠죠. 멤버 함수를 이제 메소드라고 하죠. 간단히. 그리고 액세스 모디파이어로 하죠. 이거를 저는 접근 지정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해석을 하시나요? 자, 어찌되었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도 안 뺐을 때 횟수가 0번인 거죠. 그리고 RE 값이 처음에 들어온 B 값으로 하죠. 그러면 몇 번을 빼게 될지 모르니까 while loop를 둡시다. WHILE 자, B에서 뭘 빼죠? A를 빼죠. 그걸 R 값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R이 0보다 작으면 끝내는 거죠. 0일 때는 아직 안 끝나죠. 0일 때도 끝내도 될 수는 있는데 어떤 경우든 통일시키기 위해서 0보다 작을 때 끝내는 걸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때 0보다 작다 이게 확인됐다고 합시다.
여기에 Q가 있고 Q-Q 여기에 R이 있고 이게 R 다시인 경우죠. 자, 그러면 이게 음수잖아요. A를 한 번 더 뺐다는 거죠. 요렇게 요 확인되는 R에 A를 다시 더해줘야지 나머지 R이 되겠죠. 그리고 이 Q가 몫이 되고요. 그래서 자 Q 이퀄 Q 플러스 1 뺀 횟수에 관한 거죠. 자, 한번 빼고 한번 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 많이 뺀 거니까 그리고 R에다가 플러스 A를 해줘야 되는 거죠. else 할 게 있나요? else 할 게 없죠. 차라리 브레이크를 걸까요? 브레이크를 겁시다. break 그죠? 그리고 이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자, 지금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 놓읍시다. 그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77을 3으로 나누면 리턴을 77을 3으로 나누면 이 아래에서 빼는 걸 잘못했죠. 그죠? 여기 R에다 넣어놓고 빼고 또 R이라 생각하고 또 빼고 R이라 생각하고 또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축약으로 해도 되겠네요. 여기도 축약을 해도 되겠네요. 플러스 이퀄 그죠? 써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이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실행. 예. 77을 3으로 나누면 3에 6 17 3, 5, 15 나머지 2 이렇게 나오죠.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분수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분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큰 숫자일 때 해결이 되느냐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98765431 이거 4번 썼었죠. 둘, 셋, 넷.
101 둘, 셋, 넷. 네, 여기도 가능해야 되겠죠. 101.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나올 것 같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321인데 한 3번 정도는 들어있죠. 근데 계산을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한 번 들어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거를 10배를 하면 10번 들어있고, 다시 10배를 하면 100번 들어있고 이렇게 되겠죠. 100번,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뭐 최소한 1조분을 빼야 되는 거죠. 100일을. 그래야지 여기까지 몫이 구해지는 거죠. 조, 10조, 100조, 천조, 경 이렇게 계속 빼야 되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 얘는 이제 정확한 값을 안 줘서 문제고, 그쵸? 나머지가 너무 크죠. 100일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까 안 쓸게요. 작을 때는 써도 되는데, 몫이 작을 때는 써도 되죠. 자,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정확한 값을 주긴 하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Q를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뺐을 때부터 Q 이렇게 빼는 횟수를 가리키잖아요. 찍어 보겠습니다. 벌써 일십, 백, 천만, 10만 단위를 뺐네요. 100만 단위, 100만 번 뺐죠. 도대체 몇 번을 빼야 될까요? 여기가 한 번만 들어있다고 해도 한 번 빼야 될 것이고, 10배를 해주면은 10번 빼야 되고, 100배를 해주면 100번 빼야 되고, 1000번 빼고, 10,000번 빼고, 10만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천조,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뭐 엄청나게 엄청난 횟수를 빼줘야 되는 거죠. 지금 몇 번 빼고 있는 거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900만 번 뺐네요. 약 이제 1000만 번 뺀 상태고, 지금 이 숫자가 1000만 숫자가 아니죠. 엄청나게 크죠.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자, 지금 열심히 빼고 있는데요. 빼고 있는 거에 만족할 수 없죠. 벌써 답이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아직 멀었죠. 자, 중단을 합시다. 자, 중단을 합시다. 자, 이게 정확한 값을 주긴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이게 클 때는. 그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큰 수를 뺀다면 금방 한 번만 빼도 끝나니까 문제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게 작으니까 작은 거를 엄청난 횟수로 빼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자, 이건 정확한 값을 줄 것이다. 그러나 A에 비해서 B가 엄청나게 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정확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는 빨리 주는데 정확하지 않다. 자, 그럴 수 있죠. 자, 정확하지 않은 거는 쓸 수가 없죠. 정확한 걸 써야 되겠죠, 일단은. 그런데 계산할 수 없을까요? 9, 8, 7, 6, 5, 4, 3, 2, 1 9, 8, 7, 6, 5, 4, 3, 2, 1 이걸 100일이 몇 번 들어있느냐 이거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 최소한 3번 들어있지만
계산을 위해 한 번 들어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10배, 최소한 10배 됐다고 가정하면 10번을 빼줘야 되고, 100번, 1000번, 만번, 10만, 100만, 1000만, 억 번을 빼야 되고, 최소한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자, 이렇게 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한 값을 주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101로 나눌 때 일단 여기까지만 자릅시다. 그러면 이 커다란 수에서 101을 몇 번 빼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987에서 101을 몇 번 빼야 되는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최대한 올 수 있는 숫자는 9죠. 9. 뭐 9가 아니어도 돼요. 어쨌든 최대의 숫자가 9죠. 그러니까 9번만 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계산해서 나머지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요 6이 또 내려오면 그죠? 여기에 10을 곱한 게도 6을 더한 숫자 또 몇 번 들어있는지 계산하면 모르지만 어쨌든 최대한 올 수 있는 숫자는 9잖아요. 각 자리 숫자가 그죠? 최대한 몇 번 빼면 돼요. 9, 9 이런 식으로 여기도 9. 그래서 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자, 이게 15. 여기가 한 자리가 됐으니까 16자리죠. 각 자리수 구할 때마다 최대 9번까지 뺄 수 있으니까 9, 6, 54 올라가서 9, 1, 9, 14 최대한 145번만 빼면 끝난다는 거네요. 그죠? 순식간에 막 10만번, 100만번, 1000만번 가는 애인데 145번은 뭐 눈 깜짝할 새에 끝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놨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언더바 QR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자, 그 방법을 사용해서 QR 구하는 게 이거죠. 근데 이것 또한 내부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QR 자체가 이 자체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긴 하지만 뭔가 큰 숫자일 때는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로 대체를 하자는 거죠. 언더바로 들어있는 걸로. 그러면 이 B에 이 B라는 거는 이렇게 잘라서 쓰잖아요. 잘라서 그죠? 잘라서 쓰니까 요 Q를 구하는 횟수가 9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반복을 돌면서 여러 번 한다 해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언더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 쓰면 되겠죠. 이거 대신에 이걸 쓰면 되겠죠. 써볼까요? 자, 타입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문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문자로. 얘는 문자로 받아들여서 적당히 잘라서 쓰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실행. 예. Q가 몇 번 도느냐 했을 때, 뭐, 100 몇 번 도는 거였죠. 그죠? 이게 반복돼서.
거기 횟수 찍는 걸 이제 제거해 볼게요. 횟수 찍는 거. 횟수 찍는 거는 제거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파이썬 고유의 기능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고유의 기능은 이거를 101로 나누고 슬래시 2번 사용하죠. 나머지는 퍼센트 사용하고요. 자, 이것도 컴마를 줄까요? 구분자로 실행. 자, 결과가 같게 나오죠. 결과가 같게 나오죠. 나머지 0이고, 다만 이거는 이제 숫자로만 다루는데 얘는 이제 문자로 보면서 해결하고 있죠. 자, 이제 이 파이썬이 여기 이렇게 준다고 할지라도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때는 어떤 잘못된 계산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마이너스일 때 잘못 계산을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 가능성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얘는 지금 양수일 때만 있는 거잖아요. 양수일 때만. 그죠? 양수일 때만. 자, 이거 지금 양수일 때 QR. 자, 포지티브 인테저. 우리는 지금 뭘 갖다 써야 돼요? 이걸 쓰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양수일 때만이 아니라 음수일 때도 BA가 음수일 때도 쓸 수 있도록 확장을 해 봅시다. 밑에서 이걸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일단 0으로 나누는 거는 마찬가지로 예외를 리턴하기로 하고요. 예외를 던진다, 예외를 리턴한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음수일 때까지 확장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일단 이 표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B를 A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그러면 B에서 AQ를 뺀 게 R이라고 했죠. 그리고 R에는 조건이 붙는다고 했죠. 조건이 0보다 커 같고 나는 수 A의 절대값보다는 작다. 여기에 하나 더 써놓으면 Q는 정수집합의 원소다. 다시 말해서 몫은 반드시 정수여야 한다. 그죠? 거기에 A와 B까지 정수라면 R도 정수가 되겠죠. A, B가 정수일 때 Q가 정수로 한정을 하니까 R도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A, B가 정수일 때 이 두 식을 만족하는 정수 QR의 쌍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정수 QR의 쌍은 유일하게 존재해요. 정수 Q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여기는 이제 실수일 때까지 확장해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정수의 나눗셈은 이제 QR까지 다 정수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정수의
정수의 나눗셈 정리라고 하죠. 정수의 나눗셈 정리가 뭐다? 정수 A, B를 그죠? 대상으로 해서 나눗셈을 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목과 정수 나머지가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 이거죠. 정수의 나눗셈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 R이 0인 경우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A가 특별히 0보다 크고 B도 특별히 0보다 클 때 요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경우에 몫을 라지 Q로 쓰고요. 나머지를 라지 R로 쓰면 지금 라지 R은 0인 경우죠. 그죠? 자, 특별히 둘 다 0인 경우 그러면 자, 여기서 등호가 왜 빠졌죠? 등호 여기 있어야 되겠죠? 잘못했네요. 자, 등호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필요 없죠. R은 0이니까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R은 0. R은 0이면 Q는 A분의 B가 되죠. 자,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6을 3으로 나누면 3이 6,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뭘까요? 나누는 수가 음수인 경우로 바뀌는 거죠. 6을 3으로 나눈 게 아니고 마이너스 붙어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래서 곱하면 6 나머지 0. 그러니까 이 목과 몫을 비교해 보면 이쪽 Q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둘 다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P제수 나누어지는 수가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그래서 0이 되죠. 요 경우죠. 요 경우 나누는 수가 음수일 때, 나누어지는 수가 음수일 때, 나머지는 그대로 0이고 몫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죠. 다음 둘 다 마이너스가 붙을 때 2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죠. 0.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몫은 이쪽과 똑같네요. 그죠? 같죠? 오늘 요거하고 같고, 그러니까 A분의 B에 대해서 플로우를 취하든 C를 취하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거예요. A분의 B에 대해서 이게 정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는 A분의 B니까 이게 정수면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정수면 그대로 나오죠. 플로우나 실이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오고 A분의 B가 정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A나 마이너스 A분의 B나 둘 다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런데 A분의 B가 정수라면 마이너스 붙여도 정수죠. 그래서 플로우를 취하든 C를 취하든 바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붙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이게 정수가 아니면 밖으로 바로 못 나오잖아요. C든 플로우든 정수가 아닌 경우에.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자 B를 A하고 B가 다 양수라고 합시다. 양수일 때 몫을 라지 Q 그래서 뺀 거를 나머지를 라지 R이라고 합시다. 라지 R은 어떻게 돼요? B 마이너스 A의 라지 Q죠. 그죠? 그리고 R의 범위는 0보다 크는 같은 게 아니고 0보다 크죠. 0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거죠. 지금 나무 떨어지질 않아요. A분의 B가 정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누는 절대값 A니까 A가 지금 양수인 경우니까 절대값 Q가 없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R 자리에 B-AQ를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Q A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요.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기 때문에 바뀌죠. P 마이너스 1 A분의 P 다시 써주면 A분의 P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분의 P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를 결과만 써놓겠습니다. 자, Q의 범위는 A분의 B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분의 B보다 작다. 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뭐냐? 중요한 거 Q 정수 Q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 범위 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존재한다. 정수 Q 값은 2개 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Q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A분의 B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분의 B보다 작다. 이거죠. 네. Q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정수 Q 대문치 Q는 유일하게 존재.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이 경우 지금 요렇게 요걸 지금 보인 거예요. 요거 Q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그죠? 자, 그럴 때 나누는 수가 음수인 경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경우예요? 이런 경우죠. P 마이너스 A일 때 도대체 몫과 나머지가 어떤 형태를 띌 것이냐 이거죠. 몫을
Q라고 하고 스몰 q 나머지를 스몰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P 이퀄 R 이퀄 이 마이너스 AQ죠 여기가. 그러면 B에서 마이너스 AQ를 빼주면 R이니까 B 플러스 AQ가 되겠죠. 그리고 R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절대값 A보다 마이너스 A의 절대값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있으나 안하고 지금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가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뭐 이런 가정하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R은 0이 아니다. 이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A는 A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를 대입할 수 있겠죠. 요 자리에 대입할 수 있겠죠. 연립에서 풀어야 되니까 0 B 플러스 AQ A 그럼 세 변의 마이너스 세 변의 B를 빼주면 AQ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자 A로 나누면 A는 0보다 크기 때문에 방향이 안 바뀌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자 1번식하고 2번식하고 연관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번식은 경계가 A분의 B하고 A분의 B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건 아니죠. 그러면 1번식에 해당하는 경계값을 가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분의 B 앞에 마이너스가 없죠. 없어야 되니까 일단 마이너스를 곱해 줍시다. 그럼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A분의 B A분의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Q는 A분의 B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A분의 B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집중을 합시다. 자, 이 다시라고 합시다. 자 1번하고 3이라고 합시다. 1식하고 3식하고 비교를 합시다. 부등식을. 두 부등식의 경계값은 같잖아요. 근데 그 경계 내에 존재하는 정수는 오직 유일하게 존재해야 되죠. 그죠? 그 정수, 그 범위 내에 정수는 유일하게 존재해요. 다시 말해서 이 정수 Q와 이 마이너스 Q라는 정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Q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Q다. 라지 Q. 그러면 B 마이너스 A의 Q가 되겠죠. Q 대신에 라지 Q를 대입하면 그죠? 이거는 이 라지 R은 B에서 A의
라지 Q를 뺀 식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같죠? 그쵸?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그죠? Q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R은 그냥 같고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쪽에 저 위에 있는 B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에는 안 붙이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Q가 있다고 합시다. 몫이 있고 이 AQ를 빼준 나머지가 아래로 합시다. 그러면 R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에서 AQ를 뺀 게 나머지가 되겠죠. 나머지 R은 0보다 커는 각군데 나눠 떨어지질 않으니까 등호가 제거가 된 형태가 될 거고요. 이 절대값 A니까 그냥 A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R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Q A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Q A 마이너스 B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죠? 세 변의 B를 더했죠. 그 다음 마이너스 A로 나눠야 되죠.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마이너스 A분의 B Q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일식을 보면 A분의 P에 마이너스가 붙었질 않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B 플러스 1 A분의 B가 되겠네요. 다시 분호 곱하기 바뀌죠. 마이너스를 곱하면 그냥 A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근데 큰 쪽에 A분의 B만 있어야 되니까 1을 빼줘야 되겠죠. 세 변에 1을 빼주면 A분의 P 여기는 A분의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식과 2식을 부등식을 비교를 해보세요. 경계값이 같죠. 그 경계 내에 존재하는 정수는 유일하게 존재해요. 자, Q도 라지 Q도 정수고 스몰 Q도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스몰 Q 마이너스 1도 정수죠. 따라서 정수 라지 Q와 정수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은 다르면 안 되죠.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Q는 어떻게 돼요? 좌변 이항하고 마이너스 Q를 우변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Q를 여기에 대입해주면 equal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 Q 대신에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 이거는 마이너스 P 플러스 AQ 플러스 A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나만 묶어주면요 P 마이너스 AQ 라지 Q
플러스 a가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라지 r이죠. 플러스 a. 위에 보시죠. b 마이너스 라지 b 마이너스 a의 라지 q는 라지 r이죠.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q는 어떻게 나와요? 라지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마이너스 라지 r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정은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겠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R의 범위는 0보다 크고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A보다 작은데 절대값 마이너스 A는 절대값 A고 A가 0보다 크니까 절대값 A는 A가 되겠죠. 그러면 R은 마이너스 P 플러스 AQ를 여기다 대입을 하죠. 그러면 세 변에 플러스 A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나눠주면 이거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A로 나눠주면 A분의 B 플러스가 있고요. A분의 B 플러스 1.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세 변을 빼주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자, 1식과 2식은 현재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죠. 같은 경계를 가지고 있죠. 그 경계 내에서 정수는 유일하기 때문에 1식에 있는 정수 라지 q와 2식에 있는 정수 플러스 q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q는 플러스 q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몫이 q 라지 q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이 식을 여기에 대비를 해주죠. 그러면 q 대신에 플러스 q 마이너스를 대비해 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죠.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aq 마이너스 a. 자, 여기는 마이너스 a. 뒤에는 제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a. 이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b 마이너스 a q 마이너스 a. 여기 플러스 1이군요. 플러스 1. 죄송합니다. 플러스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r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 결과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오겠습니다.
자, 이게 엄청나게 크다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 요걸 빼서 나머지가 R인지 확인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빠르게 접근하는 이거를 한번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자로 넘겨줘야 되죠. A. 그래서 문자로 값을 받죠. 그러면 QR equal int q sq sr 숫자로 전환을 했죠. if r이 0이라면 0인 경우하고 0이 아닌 경우하고 다르다 그랬죠. A하고 B가 반드시 양수가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양수가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양수가 들어온 경우로 일단은 바꿔서 한번 해보죠. B ABS equal B A ABS equal A. 자, 절대값을 씌워서 둘 다 양수로, 가능하면 양수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서 나온 결과가 있고, 그거를 숫자로 표현했을 때 우리 QR이라고 대문자로 표현하기로 하죠. 이게 원하는 게 이거죠. 그때 나머지가 0이냐 R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 그랬죠. 일단은 A가 if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지금 A, B 좀 혼동되시는데 B를 A로 나누는 경우에요. 그죠? B를 A로 나눈 경우에요. 여기 절대값 씌워서 얻어내는 거는 여기가 있고요. 양수일 때. 이렇게 할까요? B가 0보다 크고 A도 0보다 크다. 그러면 Q하고 R을 리턴하면 되겠죠. R은 물론 0이겠고,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크고 A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나누는 수가 음수일 때는 몫에 마이너스 Q를 붙여주는 게 달라지죠. 마이너스 Q R 이렇게 리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고 A는
0보다 크다. 이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몫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을 해주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A를 해주죠. 무슨 얘기냐면요, 몫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을 해주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를 해주는데 요거죠, 요거. 그 다음 else를 해도 되겠지만 경우의 수가 그냥 명시적으로 하겠습니다. 0 and a도 0보다 작을 때, 이 경우는 요거죠, 요거. 몫은 목에 플러스 1을 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인 다음 플러스 A, Q는 플러스, Q는, 자, 요거 가져다 쓸까요? Q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자, 요거 똑같죠? 그죠? 이 경우하고 요 위에 있는 목 라지 Q 라지 R에 대해서 같은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뭔가 잘못한 거. 나머지가 0일 때네. 이거는 나머지가 0이 아닐 때죠. 잠깐 실수했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나머지가 0일 때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가 0일 때는, 자, 요 경우에 이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a일 때는 r은 다 0이죠. r은 다 0이에요. r은 다 0이고 몫이 바뀌는 거죠. 몫이 비교 보니까 둘 다 음수일 때는 몫이 그대로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붙네요. 따라서 둘 다 음수일 때는 그대로 몫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뭐 R 이렇게 해도 되겠죠. R이 0이니까. 그리고 이제 얘는 마이너스 Q가 붙고 이것도 마이너스 Q가 붙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이 한번 나누어서 0인 경우인지 N인 경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이건데, 이거는 또 내부적으로 얘를 사용할 거예요. 양수니까 QR 인티저라고 합시다. 하나 더 만듭시다. 이제 포지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수 간의 나눗셈도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SB, SA 어떻게 하면 돼요? QR 야, 이게 숫자로 받아들여서 숫자로 리턴을 하잖아요. 숫자로 리턴을 하죠. 이렇게 숫자로 리턴을 하죠. 이걸 문자로 리턴하게끔 바꿔줘야겠죠. Q R 이렇게 하면 QR 인티저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언더바 붙어있는 QR을 사용하면서 문자로 입력받고 문자로 목과 나머지를 출력을 하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실행 맥시멈 리커전 얘가 얘를 부르고 얘가 얘를 부르고 그러면 안 되나 봅니다. 안 되나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뺄셈을 하자니 나머지가 0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뺄셈을 하자니 크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분수를 쓰자니 크다면 부정확하다. 정확한 걸 써야 되겠죠. 자, 이 정수 부분이 지금 얘를 QR 포지티브 인테저는 이거를 부르고 또 여기에서는 또 이걸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루프로 그 리커전이 일어난 것 같아요. 리커전 호출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재개 호출이 일어난 것 같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이 짧게 잘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리커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걸로 일단은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지티브를 이렇게 해결하고요. 포지티브가 아닌 경우는 이제 이 언더바를 사용하는데 언더바는 이거를 호출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언더바를 호출 안 하니까 재개 호출이 무한 재개 호출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제 이거는 뭘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느냐면요. 뭘 전제로 하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거를 호출하는데 적당히 잘라서 A, B가 충분히 작다고 나누는 수에 비해서 나누는 수 A에 비해서 B가 무지무지 큰 게 아니라는 가정하에
잘라서 쓰니까 뭐 무지무지 큰 게 아니죠. 그거는 해결이 된다라고 보고, 그죠? 그러니까 a 분의 b 값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텐데 플로어나 C를 구하면서 이 몫이 충분히 작다, 충분히 작아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충분히 작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가정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경고 B ABS P 값이 A보다 엄청 크다면, 매우 크다면 문제가 생김. 그래서 매우 크지 않게 다루면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매우 크지 않게 다루는 거죠. 9, 8, 7, 6, 5, 4, 3, 2, 1, 9, 8, 7, 6, 5, 4, 3, 2, 1. 이거를 101로 나눌 때 이거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잘라서 이제 쓰기 때문에 요것과 요거에 만나면 이게 충분히 매우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통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QR 인테저는 이제 음수도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 얘기죠. 자, 큰 수도 충분히 빨리 나누면서 음수도 할 수 있는지. 자, 음수는 이제 이렇게 합시다. 7, 3 이렇게. 그러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가 양수로 나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나머지 계속 양수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붙이면, 예, 그 다음에 나눠 떨어지는 경우로 한번 봅시다. 일단 양수부터 몫이 2고 나머지가 0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몫이 둘 다 마이너스면 몫은 양수고 나머지가 0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두 정수간 나눗셈을 해결했죠. 9, 8, 7, 6, 5, 4, 3, 2, 1. 충분히 크게 해봅시다. 그리고 임의로 1, 2, 3을 해볼까요? 이렇게 12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14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시간도 그렇게 느리지 않죠. 아주 큰 수를 나누고 있음에도. 자, 그래서 앞으로 정수간 나눗셈은 이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그래서 이 QR 이것도 나중에 사용 못하게 언더바를 붙여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요 내용 이해하셨죠? 이 내용 왜 이렇게 되는지.
요 그림과 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제 이 부분은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 그림을 이번 동영상 첫 화면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